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9화 하나원 시인의 112번째 시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입니다. 먼저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하나원 산천초목은 지순한데 사람의 부기는 북망산 문답 죽음길과 벌길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인간사가 북망산 소식 가난한들 착하게만 살아가는 더할 원이 또 있을까? 올봄에도 산천의 진달래꽃은 피는데 여러분,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라는 시는 1968년 4, 5로 색일 32페이지에 수록된 시로서 진행자가 2021년 4월 22일 서울 연신내 소재 OK 서점에서 구매한 책입니다. 지금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하나원 시인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OK 서점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는 2021년 12월 15일 발행 예정인 하나원 문학관 동인지 파랑새 제4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 잡지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행한 책이며 이 잡지의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색일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라는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자의 내세관을 잘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마치 고려의 야은 길재의 시 산천은 우그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라는 시와 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멋진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화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을 보겠습니다. 산천초목은 지순한데,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에서 지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몸의 상태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순결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률이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의 사문이라 일컫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 되겠는데요. 사문 중 한 분이신 야은 길재 선생님의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하였는데 중장의 산천은 의구한데와 엇비슷한 느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련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항은 맑고 깨끗한데 미꾸라지는 왜 이리 흙탕물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자체는 때묻지 않고 순결한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왜 그리 탐욕이 많아 세상을 어지럽히느냐는 꾸짖음 같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북망산 문답,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부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이행에서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루는 말인데, 그 어원은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낙양 땅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후한시대 이래 이곳에 무덤이 많았기 때문에 북망산 간다는 말이 곧 죽는 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은 이련에 이어 인간의 재산이나 명예는 절대로 죽음 앞에서는 도낀 객긴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일 겁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갈 터인데 왜 그렇게 돈을 탐내고 자리를 탐내며 아등바등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서 사연을 보겠습니다. 죽음길과 벌길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연 일행에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는 제재나 고통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면과 사연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의미심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현재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나요?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던가요? 만고 진리인 것이죠.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공기만큼이나 공평한 조물주의 선물이지요. 아마도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진작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는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가진 자의 노예가 되어 단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권력과 결탁하여 대신 받는 경우가 사회의 가십거리로 있긴 있는 듯합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인간사가 북망산 소식,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안부나 일의 행세 따위를 알리는 말이나 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연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아침에 만나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셨습니까? 왜 안녕하시냐고 묻겠습니까? 밤새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아마도 우리 조상이 시작되던 원시 시대에는 자고 나면 죽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셨느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고 지체 높게 호령을 하던 사람도 결국은 싸늘한 죽음을 맞아 북망선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6에서 7년을 보겠습니다. 가난한들 착하게만 살아가는 더할 원이 또 있을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실현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다, 부러워하다, 소원, 원컨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6에서 7년은 소시민의 소박한 바람이겠지요. 고관대적처럼 뇌물을 받아 세도를 부릴 것도 없으니 원망 살 일도 없고 하루하루를 땀 흘려 가족 건사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옛날에 백섬지기는 100가지의 번민이 있고 한섬지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가졌으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니 쉽지 않다는 것이고, 명예를 가지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더 큰 노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비록 가난하지만 그냥 착하게만 살아가면 무엇이 더 바라는 것이 있으랴 하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8열을 보겠습니다. 올봄에도 산천에 진달래꽃은 피는데,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8열은 득도한 사람의 여유로운 표현 같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악하게 살아가지만 자연은 어김없이 순리대로 또 올봄에는 진달래로 만사를 이룬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세상,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해탈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만한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 들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그러나 속세에는 늙어서까지 꼭 움켜쥐고 고약을 부리는 나이값도 못하는 위인들이 있는 듯하여 씁쓸함을 남깁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들이 춥게 지내지 않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60화는 시부문 마지막 시로 1968년 12월 26일자 경기매일에 수록된 정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